32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396번 신용의 진술조서입니다. 신용에는 수사기관에서 류혁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해서 각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됐고, 피고인도 이때 포고령 내용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포고령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 제가 당황을 했다고 보고? 아니요, 다른 참석자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참석자들도. 저 말은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아마 회의실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저런 말을 했는지 거기 앉아서 포고령을 받는지 그건 제 기억이 없습니다. 회의 때 포고령에 대한 말이 나온 것은 맞죠? 그 단어가 하여튼 누군가가 언급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 누군가 언급해서 다른 사람들을 핸드폰 보면서 찾아봤는데 증인도 찾아보셨어요? 그것은 저는 찾아보지 증인은 안 찾아보셨어요? 예. 포고령이 떴다고 누군가 말한 시점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류혁이 회의실 나간 뒤인가요?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상간부 회의 어떻게 끝났나요? 유역 나가고 그 회의가 좀 서둘러 종결됐습니다. 예, 그게 뭐 한 1분, 2분? 누가 끝내자고 해서 끝나는 장관님이 거예요? 끝내자고 했죠. 6-35번입니다. 비상간부 회의가 종료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일단 TV부터 보자 했는데 아까 이게 김정도 단장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 거기 가서 둘이 먼저 TV를 보고 뭐 20-30분 보니까 대충은 뭐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정도 단장이 내가 집에 가라 그랬어.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집무실에 와서 뭐 퇴근하기도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고 또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TV를 보면서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한두 시간 더 TV를 봤습니다. 새벽 한 3시, 4시까지. 그리고 약간 좀 한 2-3시간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회의 끝나고 어떻게 했나요? 다른 간부 누구 말씀이죠? 그 회의 참석자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끝나고 대화 나눈 분도 없으시고요. 6-36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692번 포고령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개헌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개헌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포고령 내용 중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와 관련 있는 부분이 어딘가요? 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출국금지팀이 대기한 이유는 포고령을 위반한 정관계 주요 인사 등에 대해서 체포나 구금을 하는 데 있어 대상자들이 출국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뭐 제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추정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6-38번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전화를 한 시각이 2024년 12월 3일 23시 03분경으로 포고령은 그 이후인 같은 날 23시 23분경 발령됐는데 아직 포고령도 발령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피고인은 증인을 통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했는데 증인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본부에서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또는 출입국 조회, 여권번호 검색 등 출국금지를 위한 사전조치 등에 대한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국회에서 그런 질의가 정식으로 와서 저희가 검색을 다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정치인들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요청 그리고 어떤 조회 기록이 없었습니다. 6-40번입니다. 증인 2025년 2월 10일 특수본 1회 조사 받으실 때 피고인이 전화해서 비상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느냐, 오고 있나, 빨리 와라 라고 말하였을 뿐 출국금지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셨다가 8월 8일 특검 1회 조사 및 8월 26일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셨고 9월 11일 특검 3회 조사에서 계엄사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셨어요. 네. 증인이 2025년 5월 출입국 본부장 사직한 이후 시점인 조사 시부터 진술이 변경되셨는데 진술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국수본인지 특수본인지 저도 뭐 그런 조사는 처음 받는 거라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 뭐 구체적으로 또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 전반적인 그냥 그날 상황에 대해서 묻는 그런 거였고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뭐 좀 정황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도 뭐 기억이 그때는 또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억을 또 되살려내야지 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도 제가 뭐 추정할 수 없는 게 그게 어떤 함의가 있는 건지 정확한 인식을 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할 때 뭐 장관께서 뭐 출국 금지팀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거나 그것도 아니었고 그 이후로도 어떤 말씀도 없으셨고 또 뭐 아까도 말씀 국회에서 왔는데 어떤 뭐 저희가 기록을 조회했다든지 뭐 그런 기록도 없고 그래서 왜 이걸 했었을까 이게 어떤 건가 좀 뭐 그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답변을 제가 뭐 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검 들어오고 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질문도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 출입국 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전에 서울청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서울 출입국 외국인 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 출입국 관련 업무는 뭐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25년 했습니다. 25년. 그 피고인이 이제 다시 복귀한 후에 네, 이제 저기는 이제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질책이라고 표현하셨나요? 피고인이 네. 질책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피고인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왜 이것을 보고 없이 출국 금지를 했느냐, 공개를 했느냐,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야당하고 사령이 결탁했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금지에 관련해서는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아마 윤석열 출국 금지하기 며칠 전에 들어왔었습니다. 출국 금지가. 그때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요 사안 같아서. 그때 앞으로 출국 금지 개헌 관련 출국 금지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들면서 그때 보고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뭐 추가로 뭐 특별히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했습니까? 예,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항목도 사실은 정인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질책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지금 뭐 얘기하자면 네. 뭐 제가 뭐 공직생활 뭐 25년 했지만 뭐 야당과 결탁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공직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말도 하기 싫, 좀뭐 분위기가 아니었고 좀 기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대 질문하겠습니다.